큰맘 먹고 운동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아니면 내가 회원이 새로 와서 운동을 지도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단순히 운동 초보자인 것인가, 아니면 재활 운동을 해야 하는 사람인가, 이것이 헷갈리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먼저 내가 단순히 운동 초보자인지 재활 운동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는 체력의 요소에 대한 개념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체력에는 건강 능력 체력이 있고 운동 능력 체력이 있습니다. 건강 능력 체력 요소에서는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심폐지구력, 신체 조성. 신체 조성은 근육, 지방, 뼈, 수분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운동을 위한 체력 요소에는 민첩성, 순발력, 스피드, 평형성, 협응력,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건강을 위한 체력 요소, 운동을 위한 체력 요소, 이것들을 종합을 했을 때 체력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운동 초보이신 분들은 여기에 언저리 중급자와 초보자 이 사이에서 지금 건강을 위한 체력 요소나 운동을 위한 체력 요소, 이 5가지, 10가지 중에서 모든 어떠한 것들이 다 떨어져 있는 상태일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단순히 운동 초보자이신 분들은 운동 동작을 보고 따라 했을 때 그 동작이 처음에는 잘 안 되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동작들을 잘 수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재활 운동이 필요하신 분들은 혼자서 그 동작을 보고 따라 하셨는데 그 동작을 따라 하시면서 점점 나아지지도 않고 오히려 통증이 더 증가한다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든지, 이러한 분들이 필요하신 겁니다. 일반인들의 건강이 평균 이하로 자꾸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30살이 넘어가면 노화로 인해서 우리 몸은 근육량도 떨어지고 우리 몸의 모든 시스템들이 점점 떨어지는 상태로 가게 됩니다. 결국에 운동 부족,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 몸은 근육량을 점점 줄여서 에너지 소모를 덜 하기 위해서 근육량을 줄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혈액순환에도 문제가 생기고, 근육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신경에서 뇌에서부터 전달받은 것을 근육에 명령을 내려줘야 되는데 이러한 신경계 시스템 자체도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현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먹을 것은 풍부하고 점점 움직이지 않으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은 계속 앉아서 자식 생활을 하시게 되시고, 아기를 보거나 이런 주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기의 패턴에 맞춰서 계속 이제 앉아서 놀아주거나 안 좋은 자세로 그 아이들을 케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우리 일반 사람들은 운동을 하지 않으면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노화가 더 가속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너지와 몸을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쓰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문제는 우리의 근육들이 동원되는 순서나 패턴,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걸을 때 우리가 종아리 근육, 허벅지 근육, 엉덩이 근육, 허리 근육들을 골고루 잘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패턴이 깨져서 종아리 근육만 사용한다든지, 팔을 들어 올릴 때 극상근, 상부 승모근, 이러한 것들이 골고루 잘 움직이고 그 이완돼야 되는 광배근이라든지 소흉근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서로 이렇게 협응이 잘 돼서 늘어나고 수축이 잘 이루어지면서 날개뼈가 잘 돌아가고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러한 근육들의 움직임의 기능들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불편을 호소하고 에너지를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하더라도 중력에 저항을 해야 하기 때문에 특정 근육들은 힘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쓰여야 되는 근육들은 굉장히 작고 섬세한 근육들이 쓰여야 되는데, 이러한 근육들이 제대로 기능을 잘 못하게 되면은 큰 척추 기립근이나 큰 근육들, 우리가 움직임을 가져야 할 때 쓰여야 되는, 동원돼야 되는 근육들이 과도하게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호흡 패턴이 깨지게 되면은 횡격막을 통해서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고를 잘 해줘야 되는데, 이러한 호흡의 패턴이 깨지게 되면은 이제 2차 호흡근으로 쓰여야 되는 흉쇄유돌근이라든지 이런 목, 어깨 쪽에 있는 근육들의 긴장감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악순환이 돼서 우리가 운동을 할 때
평균보다 평균 이하로 떨어진 그 몸에서 다시 운동을 통해서 평균으로 가려고 할 때 움직임이 제대로 나오질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운동을 하는데 불편감이 생기고 통증이 생기고 뭔가 나아지지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중간에 흥미를 잃고 운동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운동을 하면 좋은 점이 일상생활이 피곤하지가 않고 에너지가 넘치고 활력이 넘치고 더 생산적인 일을 하게 되는 거고, 그 활동적인 나의 몸의 액션뿐만이 아니라 뭐 대화라든지 어떠한 이제 소통에 관련돼서도 내가 좀 더 마음을 더 여유롭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들이 더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의 운동 목표가 계속해서 상승해 가진 않습니다. 운동으로 인해서 얻어질 수 있는 효과는 운동을 하지 않았을 때 떨어지고 또 중간 단계 운동을 했을 때 올라갔으면 그 올라간 상태에서 더 이상 뭔가를 상승하려고 그렇게 목표를 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급자로 모든 건강 체력 요소들이 올라가 있고 근육과 신경 시스템들이 올라가 있으면 그 올라가 있는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운동 목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상생활은 먹을 것이 풍부하고 거의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거나 차로 이동하거나 대중교통을 이동하면서 움직임을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상급자가 된 이후에는 더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급자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건강관리와 부상 예방의 올바른 목표 설정입니다. 그렇게 운동을 해서 상급자, 내가 어쨌든 기회비용을 들여서 시간을 투자를 해서 비용을 들여서 개인 레슨을 받고 운동을 했으면 뭔가 보상이 이루어져야겠죠. 그래서 내가 운동의 상급자인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하게 되면 좋은 점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생활의 현재의 상태도 좋지만 노후에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노후에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좋고 내 또래 주변 친구들보다 한 10년은 젊어 보인다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심폐지구력, 그리고 이제 체중, 근육과 체지방, 뼈 이러한 것들의 건강 수치가 좋아지고 또 뭐 협응력, 민첩성, 순발력 이런 것들이 좋아지니까 노인이 되셨을 때 넘어져서 낙상으로 인한 사고에 당할 위험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노인들의 사고의 60% 이상이 낙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운동을 전혀 안 하신 분들은 그 다리의 힘을 제대로 주지도 못하고 협응력이나 민첩성 이런 것들이 떨어지니까 그냥 주저앉아서 넘어지면서 뼈가 부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 운동을 하고 계속 상급자인 상태에서 유지를 쭉 오래 하셨던 연세에 있으신 노인분들은 넘어지려고 할 때 넘어지지 않고 다리에 힘을 주고 순간적으로 몸을 이렇게 몸의 방향을 틀면서 다시 자리를 잡고 착지를 하게 되는 거죠. 예전에 이웃나라 일본에서 무슨 로봇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시연을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봇이 굉장히 이제 뭐 관절의 움직이는 가동 범위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던 로봇이었는데, 그러면 관절 우리가 많이 이렇게 움직임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랑 움직임이 각도가 움직일 수 있는 면이 적다는 것은 움직임의 각도가 적게 나오고 움직임의 다양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로봇이 이제 관절면 가동 범위가 적다 보니까 그 시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이런 로봇을 만들었다 하면서 이렇게 딱 보여주는데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다가 그냥 이렇게 넘어지면서 뒤로 넘어지면서 자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리는 막 그런 영상이 아마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나오실 건데, 그런 것처럼 노인이 되셨을 때 근력도 떨어지고 관절이 뻣뻣해지고 그렇게 되면은 넘어지려고 할 때 낙상 사고에 대비할 수가 없게 되지만 우리가 상급자인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노후에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걸으시면서 건강한 체력을 유지하시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선수 체력과 일반인의 건강 향상 체력은 다릅니다. 선수는 그 경기력, 스포츠 경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특정 근육군들을 특정 그 트레이닝을 통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 사람을
이제 육각형으로 봤을 때 어떤 특정 부분은 굉장히 높아져 있고 어떤 특정 부분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에도 그 무릎이나 이런 다리의 각도 이런 것들이 정상 그 가동 범위에서는 이렇게 많이 벗어나 있는 상태래야지만 그런 이제 회전하고 여러 가지 이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그런 동작들을 할 필요가 없죠. 그 건강을 위해서 통증을 예방을 하고 잘 걸어 다니고 일상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그 선수 스포츠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것과 일반인이 건강을 위해서 향상시켜야 되는 체력 요소들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하시고, 나는 뭐 등산을 열심히 한다, 골프를 열심히 한다, 테니스를 열심히 한다, 그렇다고 그것이 꼭 건강과 직결되진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위해서 근신경계 시스템을 최적화,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기구 필라테스, 웨이트 트레이닝, 근막 이완, 이 세 가지를 이용을 해서 모든 면으로, 모든 관절면으로 움직임을 주고 적정량의 무게와 반복 횟수를 줘야 되고, 또 모든 근막에 자극을 줘서 감각신경들을 활성화를 시켜주는 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가장 근신경계를 활성화시켜서 운동 초보자이신 분들이 중급자로 올라가고 중급자에서 상급자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부상 없이 안전하게 운동을 하실 수가 있고, 운동을 하시면서 뭔가 그 불쾌감이나 늘어나지 않는 수행 능력들, 이러한 것들이 다 해소가 되시고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 이러한 것들도 가장 긍정적으로 해소되실 수 있는 방법은 근신경계를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기구 필라테스, 웨이트 트레이닝, 근막 이완, 이 세 가지를 모든 관절에서 다 사용을 하면서 자극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14년 동안 운동을 지도하고 27년 정도 운동을 직접 한 경험을 통해서 기구 필라테스의 가장 큰 장점은 기구를 활용을 해서 그 사람의 제한된 가동 범위와 근력이나 이러한 것들을 보조를 받아서 안전하게 운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웨이트 트레이닝 하실 때는 이제 덤벨이나 바벨이라든지 3D 머신 기구가 있습니다. 그 기구를 이용을 해서 어쨌든 근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게를 가지고, 필라테스에서는 스프링을 가지고 무게를 설정을 하지만 그것 이상의 이제 무거운 무게를 가지고 근력 운동을 해줬을 때 또 운동 효과가 또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무게를 가진 운동을 필수적으로 같이 또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모든 근막의 이완을 할 수 있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근막을 이완을 해보시면 내가 운동 동작이 잘 나오든 잘 나오지 않든 예상하지 못한 곳에 근막들이 뭉쳐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 일상생활에 문제를 일으키고 운동을 할 때 운동 수행 능력을 떨어뜨리게 만드는데, 그러한 것들을 계속 방치해 두면은 그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나중에는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운동신경과 감각신경,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감각신경을 통해서 뇌 피드백을 받고 운동신경을 통해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이 두 가지 과정을 계속 잘 수행을 할 수 있어야 일상생활이 편하고 운동 수행 능력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감각신경과 운동신경 두 가지를 잘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기구 필라테스, 웨이트 트레이닝, 근막 이완, 전신 근막 이완, 이 세 가지를 모든 피부와 모든 관절이 다 사용돼서 적당한 무게와 적당한 반복 횟수를 통해서 진행하는 트레이닝이 꼭 필요하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